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두 번째 파일로 서사 내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사,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자연스럽게 현대어로 읽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창평에서 은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동 800리 지역을 방면으로 맡겼어요. 방면은 관찰사의 직무죠. 이 관찰사의 직무 방면을 누가 맡기셨나요? 주체는 임금이죠. 임금께서 나에게 관동 800리 지역의 관찰사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마디 있고, 맨 첫 줄에 강호의 병이 입어 중림에 누웠다. 강호라는 것은 강과 호수로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죠.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 중림도 대나무 숲이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말, 대유법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중림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화자의 은거지, 고향인 전라도 창평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근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을 너무나 좋아하는 병에 걸렸다 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물리적인 병이 아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석구왕 연하고질이라는 사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죠. 연하, 천석 역시 대유법이죠. 연화, 구름과 안개, 천석, 하늘과 돌이니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이라는 사자성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도 창평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나를 관찰사에 강원도 관찰사 관동 800리의 관찰사에 임명하셨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 화자의 정서는 기쁨이겠죠. 그래서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외부시 관련된 거 뭐 있을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 자연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 친화라고 하죠. 자연을 친하게 여기는 정서, 자연이 아름답고 좋다고 여기는 정서를 드러내는 시 뭐 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단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구왕을 굳혀서 무엇하리. 이게 바로 이왕의 도산 12곡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그렇죠?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초야우성이 천석구왕을 굳혀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천석구왕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 충분히 즐겁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초야우생은 뭐야?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인데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화의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화, 구름과 안개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역시 자연 친화의 정서가 드러나죠. 다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가 뭐 있어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본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노라. 아무리 갚고자 한들 갚을 길이 없으리라. 윤선도의 만응에 드러난 부분.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 두 번째 볼까요? 관찰사 부임 여정이 나오는데요. 연추문 들이다라 경해남문 바라보며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임금께 인사하는 장면이네요. 경의 남문을 바라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그래서 이 옥절은 뭘까요? 관찰사의 신표, 관찰사임을 알려주는 신표, 징표이겠죠. 만약에 암행어사라면 마패가 있겠고 관찰사라면 옥절이 있겠네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슈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 라고 했는데,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요. 예전에는 여기 뭐 하는 곳이었어요?
공적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잠깐 쉬면서 뭐 말도 정비하고 잠깐 자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평구역은 경기도 양주예요. 말을 갈아타고서요. 흑수 여주입니다. 근데 지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경기도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흑수로 돌아가니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섬강은 원주란 얘기고요.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치악이 여기로다. 여기가 치악산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연추문에 달려가서 경해남문 바라보면서 열른 하직 인사하고 옥절을 받아서 경기도 양주에서 경기도 여주로 갔다가 원주에서 치악산으로 왔어요. 여기서 치악산은 금강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전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은 속도감 있는 전개가 드러난다. 속도감 있는 전개, 그 다음에 생략과 비약이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생략이 사용되었죠. 어디에서요? 예, 강원도 창평에서 연추문까지 벌써 왔는데 연추문에서 연추문은 한양이잖아요. 한양 경복궁인데 벌써 또 어디로 가요? 하직하고 물러나서 경기도 양주로 갔다가 원주로 갔다가 벌써 금강산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생략과 비약이 드러났죠. 비약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만 보여주고 중간을 생략하는 것을 우리는 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전개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속도감 있는 전개의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사건 전개의 속도감과 경쾌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겠죠. 생략이 나타나는 시조 뭐 있을까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이 중에 절로절한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라고 해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를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절로, 수절로. 그죠? 생략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또 산정무안이라는 수필에서요. 몸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두리둥실 솟았는지 군수봉이 발밑에 절어요. 아래는 비로봉 중어리에 나는 서있다. 그거 뭐야? 굉장한 속도감과 비약을 느낄 수 있네요. 어느새 구름을 타고 군수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을 두 줄로 썼으니까요. 자, 서사 1, 2의 내용은 뭐였어요? 강원도 창평에서 응거하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겼어요. 그래서 관찰사로 제수해서 임금께 감사 인사 한번 하고 연추문에서 치악산까지 오는 과정을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경쾌한 리듬감을 주었다라는 부분인데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답법도 있네요. 성강은 어디예요? 치악산이 여기예요. 성강과 치악산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된 거죠? 여기가 성강이 어디예요? 치악이 바로 여기예요. 문답법을 사용했네요. 다음 단락을 봅시다.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흘러든단 말인고 소양강에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한강으로 가죠. 한강으로 가죠.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난다. 여기서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니고 한양을 떠나는 거죠. 한양을 떠나는데 백발도 하다 많다.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백발은 뭐 할 때 나오는 말이죠? 근심이 많다라는 말을 할 때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소양강에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요? 남산으로 가요. 그럼 남산이 아니고 한강으로 가요. 한강에는 누가 있어요? 네, 임금이 있어요. 이런 연상작용에 의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임금이 그리워요 라는 연군지정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외로운 신하가 한양을 떠나는데 근심이 많아요. 왜 근심이 많아요? 내가 한양에 없는데 우리 조정이 별일이 없을까라는 걱정이죠. 우리 조정에 대한 걱정은 우국지정이라고 하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여기서의 포인트는 영군지정과 우국지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난 시 한번 볼까요? 김종서의 시를 보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무슨 소리예요? 겨울바람이 불고
밝은 달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은 어디냐면 국경지대에 화자 자신이 일장검 하나의 긴 검을 들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었구나. 이건 뭐예요? 나라가 걱정이 되는구나. 라는 우국지정이 드러난 시 함께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간정에 올랐더니 화자의 여정은 뭐예요? 북간정이네요. 정이라고 하면 정자라는 얘기예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웠어요. 밤을 겨우 세운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걱정돼서 우국지정, 고신거국이 백발도 하도 할시아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전반측.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북간정에 올랐는데요.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라고 했어요. 삼각산이 무슨 산이에요? 한양에 있는 산이죠. 삼각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왜 보일 것 같아요? 북간정은 좀 높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삼각산 한양에 있는 우리 임금이 보일 것도 같아 라고 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는 연군지정, 임금을 떠올렸죠. 임금을 연상한 거예요. 그 다음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불개이고. 여기까지 볼까요? 궁왕대궐터, 궁왕은 언제 왕이죠? 궁예 왕, 후 고구려의 왕이죠. 궁예 왕의 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갠다. 그러니까 후 고구려니까 아주 먼 과거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대궐터가 궁예가 살던 그 성터가 오작만 지지개고 있어. 오작은 뭐야? 까마귀와 까치만 지지개고 그 궁왕은 볼 수 없죠. 까마귀 까치만 지지개는데 까마귀 까치 너희들은 천고흥망을 아니 모르니 라고 했어요.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오작 까마귀와 까치에게 물어본 거니까 무슨 법? 의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작은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화자가 어디 갔어요? 북간정에 올라갔죠. 이 북간정에 올라가니까 삼각산 임금이 계신 한양에 있는 그 산이 볼 것 같아 영군지정 한번 느끼고요. 그 다음에 궁왕대궐터를 봤는데 거기에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이니까 그 까마귀와 까치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궁의 왕이 망했는지 흥했는지 아니 모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의인법이면서 자 오작은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인생무상을 불러일으키죠. 인생무상이라는 감정은 언제 느끼는 거냐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졌을 때 무상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무상감도 있고 뭐라고 돼요? 이런 감정을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보리밭을 보면서 느끼는 서름과 슬픔이에요. 보리밭은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쓰는 사자성어 맥수지탄이란 말 나올 수 있죠. 오작 까마귀가 지지개니 그랬으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회양 내 이름이 마침 같구나. 이름이 마침 뭐 같아? 중국의 회양이라는 지역의 이름과 같구나.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거이고 고쳐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급장류의 풍채는 뭐냐면 급장류의 모습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급장류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급장류 고사는 뭐냐면 자 옛날에 회양이라는 중국 한나라에 급장류라는 태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급장류 태수는 선적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나 그 고을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 온 곳이 어디예요? 회양이죠.
이 회양에서 급장류를 떠올리면서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여기서 볼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선정에 대한 포부. 그러니까 자신도 누구처럼 급장류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라니까 선정에 대한 포부,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자, 급장류 풍치를 다시 하니 볼게이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뭐야? 내가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서리법이 되겠네요. 자, 우리 고전시가 시조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조와 가사는 사음보라는 거죠. 사음보인데 시조는 세 줄로 끝나는 거고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하였죠.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라는 음보율이 똑같고요. 또 표현상 특징으로 보면 대구와 서리 비유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는 굉장히 기니까 대구, 설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반어와 역설입니다. 반어와 역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써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데 우리 시가에는 반어와 역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8%는 없고요. 2%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관동별곡에는 반어와 역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기 일단 서리법 있고요. 자, 여기는 생소한 어휘가 굉장히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거구나 깊이 이제 인지를 하면서 가야 돼요. 고텨라는 것은 다시란 뜻이고요. 아까 함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웬만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양강을 바라보며 영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고요. 그 다음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허도할시 한양을 떠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드러나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북관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밤을 겨우 새웠어요. 전전반측하다가 북관정에 올라갔는데 북관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한양에 있는 삼각산이 보일 것 같아 다시 영군지정 드러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도 있어요? 옛 궁왕 대궐터가 보여. 궁왕 대궐터를 보니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이고 있는데 쟤네들은 오작 까마귀와 까치는 이 후고구려가 망한지 아니 모르니라고 물어보면서 인생무상 맥수지탄을 느끼고 있고요.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회양인데 여기 회양이라는 이름은 중국 한나라 때 지역 이름과 같은데 그 지역에서 급장류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풀었거든. 나도 그와 같이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내용으로 끝났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사로 넘어갑니다. 자, 본사 1은 내금강, 그래서 산에 대한 경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 2에서는 바다로 가는데 내금강, 이 금강산에서는 자연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선정에 대한 포부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만폭동 폭포를 보여주는 그림과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만폭동 폭포를 감상한다는 얘기겠죠.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라는 것을 보니까 영중이 무사하다. 영중은 관할지역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관할지역 강원도가 되겠죠. 이 강원도 지역에 무사하다,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이니까 화자가 부임한 지역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선정을 과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절은 3월이야. 3월은 뭐예요? 초봄이 되는 거죠. 초봄이에요.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초봄부터 5월까지, 초봄 3월이고요. 늦봄 5월까지 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만 나옵니다.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꽃으로 덮인 내가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은 뭐냐면 금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금강산. 근데 이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봄에 금강산의 이름은 금강산이고요. 여름에 금강산의 이름은
복례산이고 가을의 금강산의 이름은 풍악산이고 풍악산, 겨울의 금강산의 이름은 개골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봄인데 왜 가을 명칭인 풍악산이라고 했을까요? 금강산은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봄이지만 금강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을 이름을 딴 풍악산이라고 말하면서 꽃이 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을산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화자의 여정은 어딘 거예요? 망폭동 폭포를 보러 갔다라는 거네요. 만폭동 폭포. 폭이니까 폭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갔냐?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여행짐입니다. 여행짐을 간소하게 하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짓고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천동은 여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폭동 옆에 백천동이 있는데 백천동은 가지 않았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추리 섰들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제시니 들을 째는 우레로니 본인은 눈이로다. 뭐에 대한 묘사죠? 만폭동 폭포에 대한 묘사예요. 폭포를 다양한 비유법을 써서 묘사했네요. 은 같은 무지개 그러면 폭포는 은이고 폭포는 무지개고 옥 같은 용의 추리 폭포는 옥이고 폭포는 용의 추리이다. 그러면서 비유법을 썼는데 비유법 두 개가 나타나네요. 같은이 쓰였으니까 직유법. 은과 같은 무지개는 뭐인 거예요? 폭포이다. 폭포는 은과 같은 무지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무지개에 드러난 표현법은 은유법이고 앞에 있는 문장 구조와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같네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추리, 무슨법, 대구법도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섰돌며 뽑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뭐예요? 자, 소리가 심리만큼 퍼진다. 일단 소리니까요. 청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고요. 들을 때는 우레러니 들을 때 무슨 소리 같아요? 우레는 뭐예요? 천둥 소리. 자, 폭포가 내리는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지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아. 청각이고 보니까 눈과 같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눈도 폭포를 비유한 말이네요. 섞어 돌며 뽑는 소리가 심리는 4km거든요. 심리에 퍼진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지금 이 소리를 원경 4km까지 퍼진다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들은 거죠. 원경이고요. 멀리서 들은 경치이고요.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아요. 멀리서 들으면. 근데 가까이 와보면 눈발이 날리는 것 같아.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원경이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원경이 아니고 근경이네요.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네요. 시선의 이동. 그러니까 얘는 원근법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멀리서 들을 때와 가까이서 볼 때를 두 개 다 묘사했어. 그런데 시선의 이동은 멀리서 있는 거, 듣는 거 먼저 묘사하고 청각적 이미지, 가까이서 보는 것까지 묘사했어.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시선 이동 있고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있고 그래서 만폭동 폭포를 비유한 말은 은, 무지개, 옥, 용의 추리이다. 오케이. 그래서 비유한 말은 은, 무지개, 옥, 용의 추리 비유법이 쓰였으니까 직유, 은유. 그런데 우레와 눈도 원관념은 뭐다? 폭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만폭동 폭포를 봤는데 만폭동 폭포와 뒤에 나오는 금강산 12폭포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12폭포 본 다음에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금강산에서 첫 번째로 본 것은 만폭동 폭포였어요. 다양한 비유와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폭포의 아름다움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2, 금강산에 본 거 두 번째, 금강대의 학인데요. 한번 볼까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삭기치니 춘풍 옥벽성의 첫잠을 깨뒀던 뒤 호위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서원의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하구나. 화자는 지금 금강대에 올라갔네요. 여기서 대하면 우리가 소망대 그러면 우면산의 가장 높은 곳에 평평한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의 높은 곳에 올라간 평평한 곳,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평평해.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이 금강대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금강대에 올라갔는데요. 맨 위층에서 선학이 새끼를 친대요. 새끼를 친다. 자, 여기서 대상은 학은 학인데 신선이 기르는 학. 여기서 선자가 신선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교 사상이 나타나 있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학인데 화자가 신선이 기르는 학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춘풍 옥독정의 첫잠을 깨뒀던지 뭐예요?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선학이 첫잠을 깨었던지. 자, 화자는 지금 학을 보고 있는데요. 봄, 바람, 옥, 피리 소리. 덕성은 뭐냐면 옥덕성은 뭐냐면 피리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피리 소리가 진짜 있을까요? 아니에요. 춘풍과 옥덕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옥피리 소리와 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은유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춘풍은 옥덕성 소리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옥피리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이 바람소리, 봄바람 소리가 선학, 이 학의 첫 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이 학이거든요. 이 반공 하늘로 날아오르니 서호의 옛 주인을 반기는 것 같구나. 반겨서 날아오르는 것 같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호의 현상은 뭐냐면 호가 흰 호자고요. 현이 검을 현자예요. 그래서 호의 흰 저고리와 현상 검은 치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을 비유한 말이에요. 원관념은 학입니다. 자, 학이 봐요. 흰 저고리 입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검은 치마 입었죠. 그래서 학의 몸은 이렇게 흰색이고 꼬리만 이렇게 검은색이라서 그 색깔을 빗대요. 그 색깔에 영감을 받아서 호의현상, 학을 호의현상에 빗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학이 반공 하늘로 날아오르니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날아다니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서호의 옛 주인은 누구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은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전에 중국에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인포는 신선이었어요. 이 신선은 학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이 내가 바로 이 서호라는 지역에 살던 옛날 주인인 인포인 줄 알고 나를 반기면서 날아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자신을 신선인 인포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것 첫 번째요. 서호의 옛 주인과 같다. 뒤에 또 나와요. 우계지륜, 취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 뭐예요? 도교적 신선 사상을 보이는 거다.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뭐가 인용된 거죠? 인포고사가 인용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파일에서 고사 인용 이야기할 때 인포고사를 빼먹었네요. 오케이? 인포고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포는 예전에 서우 지역에 살던 서쪽 지역에 살던 신선이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을 신선인 인포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 화자는 지금 금강대에서 학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학이 저기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 자기를 신선이 인포인 줄 알고 날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이 학이 날아오르는 것에 대한 감탄이었고요. 그 다음 보니까 금강산 3 진월대에서 보는 금강산의 풍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진월대. 화자의 여정에 해당하는 거죠. 정양사 그러면 절이 있고 정양사는 절이 있고 그 옆에 진월대라는 높은 평평한 곳이 있나 봐요. 다시 고쳐는 뭐라고요? 다시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 앉으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진월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소향로, 대향로는 뭐냐면 산봉우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왜 산봉우리를 향로에 비유했을까요? 자, 향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피우는 향로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런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게 뭐야? 향로처럼 생겨서 소향로, 대향로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소향로, 대향로의 원관념은 뭐라고요? 산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소향로는 작은 산봉우리, 대향로는 큰 산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 보면서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 앉으니 니어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구나. 어와 조엉이 헌사토 헌사할시야. 날거든 뛰지 마나 쉬었거든 소띠 마나. 여기까지 봅시다. 자, 화자는 지금 진월대에 올라갔습니다. 진월대에서 앉아서 보니 니어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배는 듯 뭐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럼 여산은 어디야? 중국의 아름다운 산. 중국의 산. 그러니까 여기 화자는 지금 금강산에 있는데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여산만큼 아름답구나 라고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미가 드러난 거죠. 와, 만족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소동파도 이제 유명한 시인이죠. 소동파라는 사람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라는 시구를 썼대요. 그래서 소동파의 시를 인용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구나. 어와 조화웅이 헌사할시야. 그러면 조화웅은 조물주겠죠. 조물주가 이 자연을 만든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라고 직역하면 되고요. 의역하면 정말로 훌륭하구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조물주의 솜씨가 훌륭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자연이 정말 여기서 보는 진월대에서 보는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것이니까 우아미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자, 다음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날거든 뛰지마나 젖거든 솟지마나. 일단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으니까 대구법이 있는 거고, 자,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나 말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 뭐가요? 날고 뛰고 섰고 솟았나요? 산봉우리가요. 위에서 나온 소향로 대향로가요. 진월대에서 내려다보는 산봉우리의 모습이 나는 것도 같고 뛰는 것도 같고 서 있는 것도 같고 솟아 있는 것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말거나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말거나 대구법 있는 거고, 이런 표현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 송순이란 작가가 쓴 면왕정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사는요, 맨 처음 가사의 효시가 뭐냐면 상춘곡이란 작품이 첫 가사 작품이면서 첫 은일 가사 작품이면서 자연친화의 첫
자연 친화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곡, 면왕정가, 성산별곡, 관서별곡, 관동별곡으로 쭉 이어졌는데 이 시들은 모두 자연을 예찬하는 시예요. 자연 친화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 면왕정가, 그 다음 성산별곡, 관서별곡, 관동별곡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수능 특강에 관서별곡이 나왔죠. 여기는 평안도 지역의 아름다움, 평안도엔 뭐가 있어요? 백두산. 관동별곡은 관동이니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별곡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역시 누가 썼냐면 정철이 지은 가사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남인 김성원을 위해서 지은 가사라고 하는데 여기 배경 역시 이 별곡의 배경과 같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관동별곡은 자신이 응거하던 창평을 떠나서 금강산의 풍경을 이제 예찬하는 거고, 성산별곡은 자신이 응거하던 지역인 강원도 창평의 아름다움과 김성원 자신 처남의 풍류를 예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춘곡, 면왕정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상춘곡은 이제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고, 면왕정은 면왕정에서 본 사계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왕정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 관동별곡에서 이 부분이에요.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말거나,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말거나, 결국은 A, B, C, D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감탄이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 예찬하는 시이니까요. 영탄적 어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 나는 것도 같고 뛰는 것도 같고 서 있는 것도 같고 솟는 것도 같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산봉우리의 모습이 나는 것 같아. 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날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동적이다, 움직임이 있으면 다 역동적입니다. 찐다, 그죠? 역동적이죠. 솟는다, 역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산봉우리의 모습이 또 날고 뛰고 섰고 솟는 것도 같고, 또 산봉우리의 모습이 무엇과도 같냐? 부용을 꽂아 놓은 것도 같고 배곡을 묶어 놓은 것도 같다. 부용은 뭐냐면 연꽃이고요.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이 산봉우리가 아름다워. 배곡을 옥을 묶어 놓은 것 같이 아름다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꽃의 모습, 배곡의 묶음이라고 했으니까 정적인 모습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다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꿰앗는 듯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에 추미려 올라 무슨 일을 사려고 아래려고 천만겁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지. 그러면 천만겁 지나도록 하늘에 추미러 올라서 무슨 일을 사려고 하는 주체는 바로 뭐인 거예요? 망고대와 혈망봉이에요. 그래서 너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이죠. 바로 너구나. 너 같으니 또 있을까? 없다. 너같이 천만겁이 지나도록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조와 절개를 굽힐 줄 모르고 하늘, 즉 임금 가까이에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하는 것은 망고대, 혈망봉 너희밖에 없어. 그러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에 대한 예찬인 동시에 화자도 하늘인 임금에게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지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숭고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월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산봉우리의 모습이 향로,
같아서 작은 산봉우리 큰 산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 보면서 정양사에 있는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 앉으니 바로 중국의 여산의 참 아름다움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여기도 여산처럼 아름답구나. 와,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로 훌륭하구나. 그 산봉우리들은 나는 것도 같고 뛰는 것도 같고 섰는 것도 같고 솟아난 것도 같아. 그래서 여기는 대구와 대구법 사용되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거죠. 얘는 송순의 면왕정과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그리고 부용을 꽂아 놓은 것도 같은 아름다움, 배국을 묶어 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는 정적인 모습, 동명을 박차고 일어나는 듯, 북국을 개왔는 듯. 뭐가요? 망고대와 혈망봉이요. 그러니까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괜 듯한 모습을 한 것은 망고대와 혈망봉입니다. 동명은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를 박차고 있는 듯한 모습, 역동적인 모습이네요. 이고 북극은 뭐야? 하늘에 떠 있는 별, 북극을 괴다 받치고 있는 것도 같다. 뭐가? 망고대와 혈망봉이. 그럼 여기서요. 자,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거, 북극, 달, 해는 고전 시가에서 다 임금을 상징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해해봐요. 망고대와 혈망봉은 동해를 박차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북극,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별, 즉 임금을 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북극성과 이 망고대와 혈망봉은 높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겠구나.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늘 높이 가까이 가 있니? 하늘에 치밀어 올라. 하늘에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하늘 가까이 있다는 거죠.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시고 망고대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외로울샤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례로다 아래려고. 그러면 아래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북극이고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높게 그렇게 외롭게 1000만 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고 서 있니? 라는 감탄. 와, 너여이고 라고 했으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이 바로 너네. 그러니까 의인법 쓰인 거고요. 와, 너 같은 이는 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너 같은 이는 누구야? 화자 자신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게 있으면서 외롭게 있으면서 하늘 가까이에서 무슨 말을 임금께 아뢰려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지주와 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것이니까요. 화자 자신, 망고대와 혈망봉은 화자 자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라고도 해야 되나요? 충신이라고도 해도 되죠. 충신,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중의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혈망봉, 망고대는 그냥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충신 혹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자 자신은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지주와 절개를 가진 충성스러운 신하야 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저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임금님 곁에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지주와 절개를 지키면서 임금을 받쳐주고 싶어 라는 의미로 숭고미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망고대와 혈망봉이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고 있는 듯 하늘 가까이에서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지주와 절개를 지킬 줄 모르니 와, 너는 바로 뭐야? 나와 같은 충신과 같은 거구나. 너 같은 이는 또 없을 거야. 바로 내가 충신이지 라고 말한다면 화자가 충신임을 강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나도 오랜 세월 동안 뜻을 굽히지 않고 지주와 절개를 지키면서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싶구나 라고 한다면 숭고미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파일 두 번째에서 서사하고 본사 1, 2, 3을 봤습니다. 서사에서는 생략과 비약으로 화자가 창평에서 한양에서 옥절을 받고 양주와 여주를 지나서 회양에 가서 선정을 다짐하는 부분까지였고요. 본사 첫 번째에서는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고, 금강대에서 선학하기 자신이 인포인 줄 알고 와서 반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진월대에서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여러 산봉우리의 모습을 동적으로도 묘사하고 정적으로도 묘사하고 면왕정과의 영향을 받아서 대구법도 쓰이고 뭐뭐하거든 뭐뭐하지 마나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화자가 얼마나 충신인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되고,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충성을 다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보아도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순곰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본사 1 금강산의 모습은요. 앞으로 4단락이 더 남았습니다. 개심대에서의 조망, 활용소, 연못의 아름다움, 거기서 또 선정포부를 다짐하고요. 그 다음에 불정대에서 본 12폭포, 그 다음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넘어가는 장면 전에 산영루에서의 회포까지 앞으로 4개의 단락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다음 파일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